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감기 걸려가지고 불편한 목소리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불편한 목소리를 안 들려드려야 되는데 첫날부터 빠지면 그게 또 이 뭐랄까 마음에 무장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 시작 출발은 좋았습니다. 새해 첫 출발인데 시작도 괜찮았고 수급도 양호하고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과열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과열에 진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떨어지라는 법은 없지만 오래 이걸 유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정말 코로나19 직후의 유동성 장세처럼 그런 경우가 아니면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등 이후에 보여줬던 과거의 흐름들하고 유사한, 사실 요 반등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뭐 적절한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해 출발이 좋으면 주식시장은 대체로 그 해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첫 끝발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될 게, 지금 지수를 끌어올린 대형주가 갈 것이냐, 아니면 유동성이 돌아서 중소형주가 갈 것이냐, 요 두 가지인데, 사실 골고루 갖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유튜브를 운영을 할 때 대형주는 제가 말씀을 드려봤자 별 차이도 없고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뭐 크게 다루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중소형주만 포트폴리오를 가지자 이게 아니라 골고루 가지는데, 대형주는 제가 언급해봤자 큰 의미가 있겠냐, 뭐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중소형주는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치 키우기 어려운 난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물도 주고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 존재니까,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한다 요런 정도인데, 이게 조금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대형주를 다루지 않고 소형주에 몰빵하라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양호했고, 이 시장이 양호한 오늘 그 시장은 철저히 이제 거품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도 양호했고, 그리고 그 건설주의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을 하니까 오히려 반등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제가 작년 내내 이 밀린 일을 마무리하고 요거를 마치 이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제 뛰는 존재고 이걸 보고 계속 달려온 느낌인데, 끝나지 않던 게 이제 제가 추석 연휴 때 한번 밀린 일을 드디어 다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연말 연초에 이제 연휴 때 다시 밀린 일을 다 처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를 해야지라고 했다가 감기가 드는 바람에 또 못했습니다. 참. 근데 다른 것보다 이 몸이 아프니까 전 어떤 경우도 제가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좋은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아픈 걸로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뭐 억지로 일을 해도 효율이 안 나니까 결국은 그 정해진 일을 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열심히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또 계획을 수정했는데, 어쨌든 연초에 밀린 일을 마무리해야
그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드디어 이제 따라잡았다. 계속 밀려왔는데 드디어 따라잡았다. 이 시점이 왔는데 또 일주일 미뤄지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잘 수습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2월에 이제 예정된 자금을 찾고 이러면 훨씬 더 주식에 집중할 수 있고 주식 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또 태양광을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태형건설을 보면 태형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한창 좋을 때랑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요 다른 건설주로 이제 확산은 안 된다라고 위기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다른 건설사들은 이 시공을 하면 대부분 시공만 합니다. 시행 성격의 뭐 토지를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 신도시 개발한다든지 이런 뭐 누가 봐도 들어가면 되는 그런 데만 하지 실제로 시행 성격의 사업을 잘 하지를 않는데 태형건설은 요 시행 성격의 사업을 좀 많이 벌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되고 있는 게 한 4.5조 정도 되고 착공이 안 된 게 4.5조 정도 되는데 착공이 된 거는 사실 큰 위험은 없을 겁니다. 분양 계약을 파기를 한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보통 계약금이 최소 10%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마이너스 P니까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그 건설 중인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여기서 이제 뭐 한 5천억 정도는 마진이 나올 거고 그러면 4.5조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이 중에서 이제 착공 안 된 걸 버리고 이렇게 하면 수습은 가능할 겁니다. 수습 가능하고 그리고 그 다른 건설주로 확산되지도 않을 거고 또 이번에 좀 계획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그 워크아웃 신청을 버티다 한 게 아니라 일찌감치 했습니다. 아마 내년 2월 아니 올해 2월까지는 버틸 수 있었을 텐데 뭐 일찌감치 터뜨린 게 이게 누군가 마지막에 돈 찾아가 버리면 그러면 이게 그 채권단이 손해 보는 느낌이 나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협의가. 그래서 앞에 미리 워크아웃 신청을 해서 채무를 불이행한다. 채무 상환을. 이렇게 해버리면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뭐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수습이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의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뭐 적절한 위험을 감수한 모험가들의 적절한 매수였다. 그로 인해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 이후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한다. 글쎄 말씀드렸듯이 올해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출이 2조 4,481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8,448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이제 코스피로 이렇게 이전해서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주식이 다 합쳐질 겁니다. 매출이 2조 2,969억이고 그리고 1,813억이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매출이 한 5조 원 되고 영업이익이 1조 원 돌파하고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두 개를 합치니까 한 2.5조 매출에 영업이익도 똑같더라. 그럼 주식만 늘어나는 건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숫자를 보는 분들은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투자자들은 이게 좋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이고
맞다 틀리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가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게 정답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합병까지는 좀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 2차 전지와 같이 그 거품이 많습니다. 이게 유지가 되려면 올해 시장이 아주 좋아야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면 가는 놈만 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둘 다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연초에 반짝하고 내내 재미가 없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가격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종목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아마 많은 일들이 잘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연말 연초까지 해가지고 아프기도 아팠고, 뭔가 이 내년에 제가 보통은 이제 이 희망을 잘 먹고 또 앞서 나가고 그런 성향인데, 말이 앞서고 이런 성향인데, 저도 모르게 굉장히 신중하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중하게 계획을 잡고 있었을 때, 과거에 제가 일기나 이런 걸 들춰보니까 뭔가 열패감에 젖어서 신중하게 뭔가 했을 때 그 해는 그거보다 훨씬 좋았더라. 예, 그래서 올해는, 왜냐면 인간 지표가 제일 정확하니까 올해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증이 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누군가 계좌를 깠다, 얼마든지 계좌 조작할 수 있습니다. A 계좌, B 계좌가 있으면 A 계좌에서 싸게 사서 막 삽니다. 막 샀는데 수익 난 것만 입고를 시켜가지고 이 B 계좌의 수익률로 잡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플러스 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좌 까는 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타를 하라고 하는 또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단타를 해서 도대체 수익 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주식 투자에는 이 단타를 굉장히 또 선호하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그래서 단타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본인은 벌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방법대로 해서 돈 벌었습니다라고 몇 년이 지나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지금 한 몇 년째 돈 맛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을 따라가는 투자입니다. 2021년에 고점을 찍었고 지금까지 계속 약세장입니다. 물론 우리도 제노레이도 보면 이때 비하면 돈 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작한 시점이 아니니까 생략되는 거지. 그래서 2021년 고점 찍고 나서 계속 시장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법은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번 거다 할 수 있지만, 단타 하는 사람들은 시장 상관없다고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번 방법으로,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억세게 재수 없는 분이 아니면 결국은 한 번씩은 돈 맛을 보셨을 겁니다. 집으로 받든 아니면 예금으로 받든, 이자가 2% 3% 수익이니까, 아니면 어쩌다 주식으로 받든. 근데 이걸 보면 집으로 본 것도 그렇고 예금으로 본 것도 그렇고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주식도 돈을 본 경우를 보면 호흡이 깁니다. 단기간에 수익 내고 어쩌다 한 번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면 못 봅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몇 년째 단타로 유튜브를 하고 이랬지만 그 유튜버 빼고는 돈 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뭐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도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 호흡을 제가 예전에 대형주에서 길게 가져가 봤습니다. 이 대형주에서 호흡을 길게 가져갔더니 항상 오르기 전에 팔게 되더라.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적당하다 싶어서 팔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만족을 못하고 상처만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그 제가 하는 거나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나 차이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자율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중소형주는 이 호흡이 긴 거에 대해서 조금 대형주보다 편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물론 제 노래 보고 있으면 짜증도 너무너무 짜증스럽고 내 주식 이거 팔지도 못할 거래량이고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계실 텐데, 하지만 그 시장이 항상 그렇지만 한 번씩 때가 옵니다. 제 노래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때 때가 한 번 왔었고 또 이때 또 왔고, 예, 이때 올 뻔했다가 삐끄러졌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000원에서 12,000원을 가고 4,500원에서 13,000원을 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는 없겠지만 얼마든지 좋은 수익률로 팔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린 시간은 길지만 오더라. 그것도 화끈하게 오더라. 그래서 집을 사서 그냥 살고 있다. 텀으로 따지면 전세 한 번 사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거 기다려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거 기다려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기다려 볼만한 거고, 소외주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 거 못 파는데 차라리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루는 건데 어쨌든 이 뭘 하든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거라서, 그리고 속상한 만큼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중단하지만 않으면. 예, 그래서 제 노래 같은 경우도 계속 그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계속 떨어져서 매력적인 가격이 됐습니다. 언제 틀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소형주는 한번 발동이 걸리면 잘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한번 움직이면 좋아질 거다. 그게 상한가 두 방만 가도 순식간 해결입니다. 단 이틀 만에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주에서는 없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좀 편하게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제분, 예, 얘도 뭐, 참, 그때 한번 바람 탔을 때 팔 걸, 뭐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데, 2021년 5월에, 예, 이때도 그렇고, 예, 그걸 이제 제가 좀 저만 편하자고 하면 매도 사인이 나갔을 텐데, 최선의 수익을 보시게끔 해야지 이런 게 오히려 독이 되니까 다음에는 이제 여차하면 다 매도 사인을 드리는 걸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할 거고, 예, 그래도 얘는 뭐 양반입니다. 크게 손실이 아주 크지는 않으니까. 예, 그리고 대한제보는 곡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굉장히 저평가에, 사실 뭐 같은 가격에 대한제본 가져갈래 아니면 시총 2,000억짜리 거품 잔뜩 낀 종목 가져갈래 그러면 100이면 99명 다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뭐 반듯하고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정치인, 예, 매력은 없지만 그런 정치인하고 이제 뭐 야수같이 막 살아온 정치인하고 봤을 때 야수가 매력은 있지만 당신 자녀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하면 다 엘리트 정치인을 꼽듯이, 예,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은 뭔가 인기 있는 종목들은 매력이 있는데 선뜻 못 덤비더라. 못 덤비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야만 이 종목을 팔 수 있을 거고 갖고 있는 쪽이. 그래서 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더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예, 우진 플라임
한번 기회를 줬는데, 예, 이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 한번 기회를 줬는데, 어디에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매도의 흔적이 없습니다. 쭉 사고 쭉 샀습니다. 없습니다, 매도. 그리고 주식수가 2천만 주인데, 요 거래량이, 하루에 1,100만 주 터지고, 그리고 두 개 합쳐서 한 2천만 주 터졌습니다. 세대주주 지분율이 40%니까, 유통 주식을 최대로 하더라도 1,200만 주. 1,200만 주인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상당한 매집이 있었다. 매집이 있고 내려가는 거는 이제 남은 거 탈탈 털려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기가 여의치 않다.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여의치 않다. 또 탈탈 털 것이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먹고 매집 완전하게 해서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우진 플라임도 뭐 계속 이제 올해 3분기에 좀 꺾이긴 했지만 계속 이익이 나오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340%대에서 이제 170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기조를 유지를 하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에 머물 것이냐? 당연히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소액 종목이다 보니까 언제 오를지는 모르겠다. 예. 하지만 그것도 이틀 만에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소형주의 매력입니다. 예. 그리고 HK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최대 주주가 이 회사의 시가총액 이거밖에 유지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도 뭐 바람 한번 불면 올라가게끔 돼 있고 누가 건드려도 이건 건드릴 거라고 봅니다. 예. 경영권 분쟁이 날 거라고 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언제 누가 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날 거다. 그럼 그게 난다 그러면 뭐 2배는 쉬운 일이니까 지금 쌀때 사서 기다리는 전략은 굉장히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 크게 뭐 손실이 아니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현대차증권,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같이 지금 약세인데, 현대차증권은 제가 예전에 검토를 해봤었는데, 크게 위험이 될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사업지, PF를 된 사업지가 대체로 다 우량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대차증권은 다른 증권주하고 차별화가 가능하지만, 시장은 뭐 또 그렇게 세세하게 또 구분을 짓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작년에 시장이 올랐지만 내내 내렸습니다. 예, 그러면 좀 반응이 뒤에 나오지 않을까? 우리 종목 대부분이 반응이 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올해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YM도 마찬가지. 예, 뭐 내내 내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내내 내린 특성하고 그리고 아까 매집이 있었던 그 매집이 있었던 우진 플라임하고 또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뭔가 유동성의 힘이나 회사가 좋아져서 올라가거나 뭐가 됐든 얘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종목 대부분이 굉장히 짜증 나시겠지만 별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올해가 작년보다는 확실히 나을 거다. 요거는 거의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오르지 않더라도 설마 작년보다 못하겠습니까? 내내 내렸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는 주식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점검을 한번 했으니까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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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좀 더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매매가 시장이 좋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니까 예, 올해 시장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한 해가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요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
예, 말씀을 주신 게 평단가 일반적인 수준으로 손실이신 것 같은데 유증 가격 예, 이게 최대주주 지분율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소외를 받는 그 형태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가 50%를 넘어가면 그냥 개인 회사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낮을수록 좋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증여세가 많아지니까.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재밌지만 제가 다루는 종목도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건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으면 저평가 할아버지가 와도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고 시장보다 조금 늦게 움직일 것이다. 물론 소외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라는 법은 없는데 조금 늦게 움직인다. 이 정도는 알고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섞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하고. 예, 감사합니다. 캐스텍 코리아. 예, 캐스텍 코리아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예, 캐스텍 코리아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의 시점을 보면 캐스텍 코리아가 이제 그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섰고, 예,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유형자산 양도 결정을 처리했습니다. 600억의 공장을 팔았는데 결국은 이제 사업을 못하고 그 부동산 회사 망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62억 받은 거 꿀꺽하고, 예, 그리고 중도금 받은 거 꿀꺽하고, 예, 그리고 잔금을 못 받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도금을 다 먹을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위약금으로 20억을 예, 하는 걸로 그럼 82억을 벌었습니다. 이 회사가 82억을 벌었다. 중소기업 시가총액 389억짜리 회사가 82억을 벌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섰고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게 이겁니다. 베트남 공장은 캐스트 코리아가 한 100억 정도 흑자가 난답니다. 베트남이 100억 정도 연 영업이익이 나는데 국내 공장에서 다 까먹는다. 이거를 좀 효율화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내년 정도면 되겠다. 그게 작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실적만 좋아지면 뭐 시총이 389억이니까 올라간다는 거 외에는 생각할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많이 까먹어도 아직 자산도 남아있고 부산에 공장 같은 경우는 현금화가 쉽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또 자산 가치도 재부각될 거고 최대 주주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매각 의사는 항상 있다고 합니다. 최대 주주가. 예, 다만 좋은 제안이 안 들어온다. 예, 요건데 결국 뭐 적절한 시점에 흑자 전환하고 그러면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최대 주주가 바뀌지 않을까. 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걸 기대하고 또 사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흑자 전환했으니까.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